네, 안녕하세요. 투 엔치의 서퍼입니다. 엔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시리즈를 이제 오픈하는 날입니다. 저 너무 설레요. 왜 설레시나요? 네, 네. 맨날 똑같은 것만 하니까 그니까요. 네, 좀 질렸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 갖고 온 게 연금 투자예요. 그래서 직장인들이나 뭐 자영업 해도 다 연금을 갖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연금을 하고 있고 엔치님도 연금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 연금이 사실 지금은 큰 의미 없는데 나중에 노후에 진짜 세게 다가오니까 그렇죠. 이거야말로 장기 투자죠. 그렇죠.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생각보다 연금 투자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넘겨보면 연금이 우리나라에 총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있고 이건 이제 의무잖아요. 네, 직장인이라면. 그렇죠. 그다음에 퇴직연금, 그다음에 개인연금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3개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거는 약간 유튜브에 정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은 월 얼마를 넣어야 절세가 되고 개인연금은 월 얼마를 넣어야 절세가 어디까지 된다. 맞아요. 이런 정보는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정리가 더 잘 돼 있어서 제가 할 필요도 없어요. 훨씬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보고 받으시면 되는데 이제 이 연금 안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적었어서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 정보를 좀 가져왔고 첫 번째로 국민연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못 받을 거라고 이미 마음 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시네요. 네, 이미 마음 먹었어요. 네. 제 나이 저희가 20대잖아요. 맞아요. 국민연금은 못 받겠다. 못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운용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패스. 그럼 남은 게 딱 2개 남아요. 퇴직연금, 개인연금. 근데 개인연금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안에 연금저축, 연금보험도 나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설명드리기 어렵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이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담겨있는 투자를 알려드릴 거라서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라 퇴직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중요치 않다. 네. 이렇게 되고 근데 딱 하나 차이점이 있어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딱 하나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이 위험자산 비율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개인연금은 위험자산을 100% 담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주식을 100% 담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퇴직연금은 주식이 70%까지만 가능합니다. 위험자산이. 저는 참 불편해요. 불편하죠. 예. 우리 같은 성향은 주식 100 박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오늘 퇴직연금 매수하려 했는데 네. 위험자산 그것 때문에 8원 매수할 수 있다고. 맞아요. 예. 그렇게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자산 30%를 담아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안전자산이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채권이거든요. 근데 채권 30%를 담을 수도 있고 이제 채권 혼합형을 담을 수도 있어요. 채권 혼합형 펀드란 게 있는데 요거는 채권 비중이 최소 50%는 넘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펀드들을 보면 채권을 51% 담고 주식을 49% 담은 펀드들이 있어요. 이런 펀드를 이제 찾는 겁니다. 공격적으로 할 거면. 그렇게 되면은 위험 비중이 총 85%가 될 수 있죠. 실질적으로는 85%가 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조금 더 앞에 나왔던 정책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투자에 앞서서 좀 2개만 간단한 사실 2개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연금 투자에 정답 없습니다. 연금 투자도 결국 투자거든요. 그렇죠. 네, 투자에는 정답이 없어요. 연금으로 단타하셔도 됩니다. 스윙하셔도 되고 장투하셔도 되고 정해진 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결국 수익 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익만 잘 내면 단타를 치시든 스윙을 하시든 장투를 하시든 그거는 본인들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는 함부로 이게 맞다라고 설명하는 게 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서 100에 1명은 단타 잘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내가 그 100에 1명이냐는 본인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100에 1명한테 장투해라 하는 거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근데 100에 99명한테는 적합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장투가 되는 거고 장기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에 연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최소 55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30세라고 치면 25년 동안 이 돈을 뺄 수가 없으니까 장기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왜냐 이걸 뺄 수는 있는데 빼면 세금 엄청 내야 됩니다. 그래서 빼시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고 그치만 정답은 없다. 본인 하고 싶은 데서 하셔라. 본인 돈이니까. 근데 저는 장기 투자를 연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펀드와 ETF로만 투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별 주식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금은 개별 주식 투자가 안 돼요. 이게 좀 큽니다 차이가. 안에 펀드와 ETF로밖에 투자가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펀드든 ETF든 결국 자산의 합이거든요. 이 말은 개별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원자재든
이것들의 모임이란 뜻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뭔가 펀드를 사면은 안전할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위험한 생각이죠. 네, ETF도 뭔가 안전할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약간 좀 잘못된 생각을 생각하고 어쨌든 결국 안에는 개별 주식들이 모여 있는 거고 채권들이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연금 투자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같은 이름의 펀드, 같은 테마의 펀드, 같은 종류의 ETF라고 해서 같은 게 아니다. 이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펀드라는 게 이미 출시된 게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근데 다 다릅니다, 사실. 수익률만 봐도 다르고 안에 자산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 주변에도 네. 이 연금을 상품을 직접 골라야 되잖아요. DC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웬만한 분들은 몰라요. 뭘 사야 될지. 그래서 거의 100% 그냥 현금으로만 갖고 계신 분이 저는 반 이상이고 제 주변에. 네. 그리고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뭘 갖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매수를 할 때 그냥 그 당시에 수익률 상위권으로 맞아요. 추천했던 그런 수익률이나 뭐 그런 펀드들 해놓고 자동 매수 설정. 맞아요. 이게 저는 진짜 거의 대부분이 그랬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면 장기 투자라는 게 레버리지 효과가 되는 건데 그 중요한 자산을 그쵸.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마침 이제 서퍼님께서 어떻게 골라야 할지 네. 이런 것들 알려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펀드를 담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알고 담느냐 모르고 담느냐는 차이가 엄청 큰 거라서 엄청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아는 법을 쉽게 알아보자 라는 컨셉으로 가져왔고 그래서 바로 이제 실무적으로 가야죠. 네네. 네, 그래서 펀드 고르는 법 바로 깝니다. 오. 네이버에 한국포스증권을 치세요. 음. 네,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포스증권일 필요는 없는데 왜냐면 뭐 미래에셋도 있고 미래도 있고 신한도 있고 KB도 있고 많은데 그냥 예시로 든 것뿐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 치면은 여기 사이트가 나와서 눌러서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이 사이트가 나오는데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펀드를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펀드 명을 칩니다. 네, 펀드 명을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쪼르륵 똑같은 펀드인데 뒤에 영어 알파벳이 다른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의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일단은 P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연금 전용입니다. 네. P가 없으면 연금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E가 들어있으면 좋습니다. 어떤 거죠 이거? E는 온라인입니다. 아 온라인. 네, 온라인이어서 쌉니다, 수수료가. 수수료가. 네. 어쨌든 수익률과 수수료의 이 차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먹는 수익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수료는 싸면 좋고 수익은 높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랑 E가 들어있어야 수수료가 낮습니다. 그리고 S는 뭐 한국포스증권에만 있는 전용 클래스인데 이거는 뭐 본인이 뭐 다른 증권사 앱을 쓰거나 하면 없을 수는 있어요. 그 중요한 건 아니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쳐서 눌러 보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화면이 딱 나오는데 이 화면을 잘 봐야 됩니다.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많은 정보가 있군요. 네,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유형, 해외 주식형, 해외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죠, 이 펀드는. 네, 그 다음에 이 평가 등급이 되게 생각보다 쓸모 있거든요. 이게 태극마크가 4개에서 5개 정도 있으면 네네. 그래도 이 펀드 근본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펀드는 아니다. 네, 근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준가는 사실 몰라도 됩니다. 이거 굳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규모는 2조 9천억. 네, 그냥 엄청 크다. 규모는 제가 봤을 땐 최소 그래도 50억 정도는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소형 펀드를 사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총 보수. 이거는 투서를 직접 확인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이따가 투서를 진짜 직접 열어가지고 보여드릴 거예요. 네네. 네, 운용사는 피델리티 자산운용. 이건 꼭 보셔야 됩니다. 어디서 운용하는지. 그래서 피델리티는 이제 글로벌 회사죠.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운용하는 거구나. 요 정도는 봐주고 그러면 이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라는 펀드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고 일단 랭킹이 나쁘지 않고 규모가 엄청 크고 보수는 일단 까봐야 되고 피델리티라는 데서 운용을 한다 정도의 기본 정보를 일단 머릿속에 인지를 한 상태에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탭들 있잖아요. 네네. 이걸 하나씩 클릭해 보는 거예요. 클릭해 보면 클릭하기 전에 일단은 여기 조금만 내려가면 네네. 이렇게 화면이 나오거든요. 수수료. 근데 이게 뭐 펀드마다 다를 텐데
이렇게 착하게 설명이 나와요. 근데 총 보수는 결국 투서율 직접 확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네. 이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총 보수를 우리가 내는 거기 때문에 네. 요거는 낚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진짜 총 보수를 우리가 까봐야 진짜 비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1% 넘는 게 많은데 네. 요거는 다 합쳐봤자 뭐 0.3%거든요. 네. 그럼 이게 무조건 싸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총 보수를 보면 이게 더 높습니다. 그래서 꼭 총 보수를 보셔야 된다. 투서율 직접 확인이라고 써 있으면 그냥 까야 된다. 근데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탭 성과를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1개월부터 이제 설정 후까지 있는데 5년 수익률, 3년 수익률, 그리고 뭐 2년 수익률. 제가 봤을 때는 이 글로벌 기술주에 투자하는 펀드거든요, 이게. 네. 테크놀로지라서. 또 설명도 나올 건데 그거 치고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17%. 아까 그리고 6개월 마이너스 4%.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땐 테크놀로지에 투자하는 펀드 치고는 엄청 잘 네. 방어를 했군요. 성과 좋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뭐 비교 지수랑 유형 평균 이런 거랑 비교를 해보면 좋은데 그냥 다 압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퍼센트 순위가 있잖아요. 네. 13등, 26등, 20등.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도 20등 정도는 하고 장기 성과는 뭐 5년 1등이고 3년 13등, 2년 18등. 좋은 겁니다. 그리고 다 거의 상위 20%에는 매년 들어간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되게 좋은 펀드다. 수익률만 봤을 때는 오늘 기점으로. 네. 그래서 이건 나쁘지 않다. 그리고 기준일이 있으니까 꼭 보시고 네. 성과는 이렇게 측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과를 딱 한눈에 딱 보면 와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안 좋다. 이거는 되게 좋다. 이런 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특히 순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유 내역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 그 보유 내역을 보면 현재 보유 주식 탑 10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유 주식 탑 10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를 6%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애플도 5% 가지고 있고 아마존 그러니까 빅테크 갖고 있고 세일즈포스 갖고 있고 구글도 빅테크죠. 네. 그다음에 KLA, SAP,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다 반도체죠. 반도체. 이거 반도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이것도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모를 수 있어요. 당연히 뭐 투자를 공부를 많이 안 했으면 이 종목들 모르죠. 그렇죠. 근데 이 종목들을 한 번 보고 이 펀드를 사는 거랑 안 보고 사는 거랑 진짜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 반대로 이제 소형 기술주만 담겨져 있다고 쳐볼게요. 탑 10이 그러면은 시장 빠질 때 그냥 날아갑니다. 그렇죠. 네, 그 정도는 인지를 하고 사야 돼요. 왜냐하면 경쟁 펀드들 다 이렇게 무거운 메가캡 위주로 담고 있으면 덜 빠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소형 기술주 펀드 담고 있으면 그냥 한 방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연금 이제 쭉쭉쭉 빠지는 거고 뭐 물 타야죠 뭐. 연금도 이제 자동 매수를 해놨다 만약에.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 1년 수익률이 말도 안 되게 처참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장기 투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들을 실제로 장기로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3개월 전 보유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최신 보유 주식 탑 10을 사실 봐야 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내 돈인데 그렇죠. 봐주면 좋거든요. 그건 뒤에 보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거는 5월 달에 이렇게 했었구나. 만약에 본인이 주식에 관심이 많으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더 와닿겠죠. 네. 근데 어쨌든 보유 내역은 봐야 된다. 이건 진짜. 다른 건 저는 오히려 보수를 안 보더라도 보유 내역 정도는 봐야 된다. 네, 이런 주의고.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 설명서를 꼭 보셔야 되는데 아까 요 앞장에 나왔던 요 버튼을 누르면 요 투자 설명서 버튼을 누르면 PDF가 다운이 되죠. 네, PDF가 다운이 돼서 이렇게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은 문서가 하나 열리는데 요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밑으로 쭉쭉쭉 내리면 이렇게 목차라고 나와요. 여기가 진짜거든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는데 여기 딱 내려가면 첫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C1, 뭐 CG, CP 나오는데 여기에 다 설명이 있어요. 온라인이고 개인연금이다. 오프라인이고 개인연금이다. 그래서 P가 들어가 있고 E가 들어가면 좋다는 게 여기 E가 들어가는 게 온라인이고 P가 들어있어서 개인연금이다. 그리고 S는 아까 그 포스증권 거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얘네마다 지금 보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제일 저렴한 클래스를 찾는 게
첫 번째 과제. 제일 저렴한 클래스.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내가 미래에셋을 쓰거나 신한을 쓰거나 KB를 쓰거나 따라서 열려 있는 클래스가 다 달라요. 그래서 펀드마다. 네, 펀드마다. 그래서 본인이 검색을 해서 내가 연금 앱으로 쓰고 있는 그 플랫폼에서 제일 저렴한 클래스가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요거에 직접적인 숫자도 뒤에 나오거든요. 이거 쭉 내려가다 보면. 네네. 그래서 요게 이렇게 이 펀드는 이 클래스가 전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고. 그다음에 투자 설명서 그 바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면 무슨 어려운 말이 있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거는 해외 위탁 자산 운용 회사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러니까 국내 회사가 있고 해외 회사가 있는 건데 이게 어쨌든 미국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운용사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피델리티라는 회사고 이 회사가 운용한다. 만약에 한국에 있는 회사가 운용하면 여기 한국 이름이 써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뭐 미래에셋 아니면 뭐 신한, 삼성? KB, 삼성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피델리티라는 글로벌 회사가 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운용력이 누군지도 봐두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안종현 본부장님이 하고 계시네요. 안종현 본부장님이 하고 계시고 여기에 이제 양력 같은 게 나와요. 주요 경력. 그래서 피델리티에서 최근에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오셨던 분인데 과거에는 마케팅을 하셨고 삼성증권에 계셨었네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컨설팅을 하셨던 분이고 그 전에는 프랭클린 템플턴이라는 회사에 계셨다. 그래서 시티 은행 출신이시네요. 뭐 연대 나오셨다. 그리고 과거의 운용력들이 몇 년 단위로 이렇게 변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바뀜이 자주 있었다. 그러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국인이 하는 거고, 우리는 아까 말했듯 피델리티라는 회사 있잖아요. 그렇죠. 이 피델리티라는 회사에서 직접 운영한 사람이 있거든요. 보니까 한국인이 하시더라고요. 2.9조짜리 펀드 한국인이 하고 계신데 이분은 신한투자증권에서 애널리스트로 시작하셔서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하셨다가 그다음 피델리티 리서치 애널리스트 가셨다가 홍콩으로 가시고 이 펀드의 포트폴리오 매니저까지 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뭐 연대 나오셨고 CFA 있으시고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의 분이다라고 이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되게 젊으신데 양력이 그러게요. 어마어마하시네요. 75년생이신데 2.9조 하시네요. 3조짜리 펀드를 네, 대단하신 분이네요. 정말 대단하시네. 그래서 이게 보면 어느 정도의 일관성 있잖아요. 아까 앞에 계셨던 분은 은행으로 시작하셔서 마케팅으로 가셨다가 운용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하셨다가 실제 이 펀드 애널리스트가 됐다가 이 펀드의 매니저까지 하신 그런 거라서 어떻게 보면 좀 연속성이 강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이게 전부는 아니라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이 투자 전략이라고 있어요. 위험 관리는 보실 필요 없고, 네, 위험 관리는 제가 봐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투자 전략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좋아요. 이 펀드가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할 건지. 왜냐하면 탑10은 계속 바뀔 거고 그렇죠. 시장에 맞춰서 운용 방식을 바꾸실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장기 구조적으로 승자, 그러니까 뭐 산업 성장하거나 장기적으로 좋은 종목 고르겠다. 경기 순환적 투자 기회. 이 무슨 말일까요? 읽어보면 기술 섹터에서도 뭔가 약간 사이클이 있다는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뭐 재무 구조 좋은 거 사겠다. 예, 이런 느낌이고 저평가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가격, 싼 거 사겠다는 거죠. 예, 밸류에이션 낮은 거 사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조차 없으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펀드는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세상에 펀드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좋은 펀드 사시면 되고, 그래서 펀드가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이게 구체적으로 이해 안 돼도 좋습니다. 이런 펀드구나라는 게 인지가 되면 되고, 그다음에 매입 환매 전환 기준이 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땐 몰라도 돼요. 그냥 혹시 몰라서 가져온 건데 몰라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냥 사면은 뭐 알아서 사지고. 알아서 사지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리고 팔면은 알아서 들어온다. 시간이 좀 걸린다. 잘 팔리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근데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중요한데 여기 되면 보수 및 비용이 있어요. 네, 컨트롤 F에서 이거 치시면 그냥 여기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투설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한 합성 총 보수 비율 여기를 보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 펀드 A 클래스로 사면 음, 실제 보수 비율이 1.96%라는 거예요. 아까 막 0.4%도 안 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는 1.96% 나간다는 거고 음, 만약에 본인이 C3 클래스를 샀다. 2.1%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마 제가 사고 있는 게 SPRS라는 클래스인데 이게 합성 총보수가 한 1.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낮은 건 아니죠. 그렇죠. 낮은 건 아닌데 저는 펀드 자체가 괜찮아서 이 정도 보수는 낼 의향이 있다. 이 펀드 중에서는 낮은 클래스네요. 그렇죠. 이 펀드 치고는 낮은 클래스죠. 그러니까 보수를 최대한 낮은 걸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수익률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꼭 여기 오셔가지고 이 합성 총 보수 비율을 따져 보시라. 저는 이런 것까지 안 보고 그냥 매수를 했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기 투자로 가면 뭐 5년 가고 10년 가고 이러면 뭐 0.5%라고 해볼게요. 네. 이거 복리로 붙잖아요. 그렇죠. 차이 큽니다. 성과에. 예. 원금 대비 성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합성 총 보수비를 본인이 살 수 있는 플랫폼에서 꼭 보셔라. 이게 성과 다음으로 중요한 거다. 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건 좀 다른 팁인데 우리가 지금 해외에 있는 펀드를 국내로 가져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펀드는 해외에 있는 펀드거든요. 그래서 이 펀드가 우리가 지금 펀드 이렇게 공시가 돼 있잖아요. 해외에도 당연히 펀드 공시가 돼 있겠죠. 네네. 그래서 그 펀드 공시를 그냥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구글에서 영어로 치시면 되는데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라는 펀드였잖아요. 네. 그거에다가 팩시시란 이 단어를 붙이시면 이렇게 피델리티 회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팩시시라고 나오는데 우리 뭐 운용 보고서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네. 운용 보고서랑 똑같은 건데 팩시스는 회사마다 다 형식이 달라요. 그렇죠. 다른데 항상 있는 게 이 모닝스타 레이팅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4개에서 5개면 근본 있다. 5개면 더 좋고요. 훌륭한 펀드다. 네, 근본 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영어 되시는 분들을 읽어보시고 어떤 펀드다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앞에 투자 전략이랑 똑같은 거고 그다음에 봐야 될 게 이 팩시트에 보면 탑10 홀딩스를 항상 보여줘요. 그래서 아까가 5월 20일이었고 이거는 9월 말 기준이거든요. 가장 최근에 보유 종목이랑 비중을 볼 수 있군요. 그렇죠. 가장 최근 보유 비중. 그래서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똑같죠. 아마존, 알파벳까지. 근데 세일즈퍼스가 살짝 내려왔고 SAP, 삼성전자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아까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에릭슨이라는 회사 있고 비자가 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봐야 된다. 잘하네요. 네. 삼성전자를 확 담아버렸군요. 네,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봐야 된다. 이게 결국에는 이 펀드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모여서 이 펀드 수익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도는 꼭 보셔야 된다.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시간도 안 어려워요. 그냥 펀드 이름에 팩시 치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본인 돈이잖아요. 우리 개인 계좌는 맨날 보잖아요. 그렇죠. 연금 계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봐주자. 그리고 이것도 뭐 참고차 봐주시면 좋은데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이거 왜냐하면 의미를 가지려면 많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탑10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 그래서 팩시트를 보시면 되고 이렇게 쭉 보면 결국에는 이 5개의 근거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운영력이 괜찮았나?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좋았습니다. 네. 연속성도 있었고 뭔가 전문성도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좋았고 수익률, 뭐 유형 대비 되게 좋았죠. 유형 대비 좋아서 이것도 좋았다. 보유 내역은 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장기 투자 네. 할 만한 장기 투자할 만한 기업이다. 보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제일 싸게 했다. 펀드 투자 전략이 내가 일치를 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친환경을 사고 싶어요. 친환경을 사고 싶었는데 태양광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태양광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친환경 보니까 풍력도 있고 수소도 있고 막 뭐 원자력도 담겨져 있고 이거를 싫어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본인은 태양광이 좋은데 그리고 실제 탑 10을 봤더니 테슬라가 1등이에요. 그러면 약간 물론 태양광 관련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게 약간 안 맞잖아요. 이런 핏을 보셔야 되거든요. 이 연금 투자할 때는. 실제로 친환경 저는 그 퇴직연금의 친환경 펀드에 몰빵이 되어 있는데 네. 저는 보유 종목 위주로 엄청나게 리서치를 했어요. 네네. 근데
다 친환경하고 회사 이름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펀드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린 뭐뭐뭐 맞아요, 맞아요. 한화, 뭐 그린 뭐뭐뭐 미래 이런 식으로 돼 맞아요. 있죠. 근데 진짜 까보잖아요. 다 다르죠. 너무나 차이가 커요. 특히 친환경이. 그렇죠. 반도체 이러면 사실 거의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쵸, 엔비디아, 막 AMD 다 그쵸, 이런데 뭐 여기서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가 10% 담겨 있고, 그렇죠. 근데 뭐 여기서는 테슬라 같은 건 아예 아예 없죠. 없고 엔페이지 이런 거 담겨 있고, 그쵸, 그쵸. 또 다른 데에서는 뭐 베스타스 이런 유럽 풍력 기업들이 담겨 있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다르다. 그게 펀드 투자 전략에 써 있습니다. 어느 테마에 어느 산업군에 어느 섹터에 투자할 건지 다 써 있기 때문에 보고 보유 종목을 딱 보면 아,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한다는 거구나. 그럼요. 내가 원했던 투자가 이건지를 명확히 하면 이게 매칭이 가능합니다. 그쵸. 그래서 앞으로 사실 이 시리즈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함도 있지만 제 퇴직연금에 투자할 펀드를 찾기 위해서 매니징을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일주일에 한 개씩 펀드를 가져올 겁니다. 아우 너무 좋네요. 그래서 나도 찾아보니까 이거 좋더라 이렇게 할 거고, 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투자하신 펀드가 있거나 아니면 알고 싶은 펀드가 있으면 그거 먼저 제가 분석을 해볼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 분석을 해볼 거고. 저도 댓글로 남겨도 되나요? 제 남겨보세요. 퇴직연금. 남겨보세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친환경 다 해주세요 해서 친환경을 한 4개를 분석했어요. 그럼 4개를 이제 마지막에 총 비교를 하는 거죠. 전체를 가져와서 하나를 비교해보는 그런 시리즈를 만들 거여서 일단 하는 법을 알려드렸고 여러분들이 해보셔도 좋고, 어차피 제가 이거 무조건 일주일에 무조건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개씩 할 거니까 원하시는 그 펀드나 ETF가 있으면 올려주세요.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퇴직연금이 뭔지 보고 그렇죠. 이건 어떤 건가요? 그렇게 라고 해도 되죠. 남겨주세요. 네, 네.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투자하고 싶은데 어떤 건지 알고 싶다 하시면 되고, 오늘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걸 기준으로 설명드렸는데 이제는 다음 대상으로 하나씩 넘어가겠다. 없으시면 제 거 먼저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고, 오늘은 연금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봤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펀드 하나씩 1번,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럼 다음 주에는 퇴직연금에 투자할 만한 펀드, 그쵸. 어떤 펀드가 좋냐 이런 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